자, 오늘부터는 통계 파트가 들어가요. 통계. 통계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확률 분포라는 게 있고요. 확률 분포. 그다음에 통계적 추정. 뭐 이런 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확률 분포에서는 크게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있고요.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항 분포.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게 정교 분포 이렇게 있어요. 추정에서는 이제 뭐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적 추정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 이산 확률 분포를 오늘 먼저 할 거야.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를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을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 중에 어, 평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분산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확률 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할 수 있는 것이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70점, 80점, 90점, 이게 수학 점수가 3명의 수학 점수가 70점, 80점, 90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지? 70 더하기 80 더하기 90을 3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거 별량이라고 하는데 이 별량들을 총합을 구해서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정도야 뭐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분의 240 해서 평균이 8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편차라는 게 있는데, 편차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면 그게 바로 편차입니다. 그럼 70점일 때 평균, 70점일 때와 80점일 때하고 90점일 때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70에서 평균 80점, 방금 평균이 80점이라고 나왔잖아. 여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여기서 80 평균을 빼면 0점이고, 90점에서 80점을 빼면 10점이죠. 자, 이게 바로 별량 편차야. 편차가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 하면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최종 목표는 사실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편차들은 여기서 지금 계산했듯이 우연은 아니야. 무조건 이 편차들을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오게 되어 있어.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은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편차를 제곱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지. 편차 제곱. 자, 그럼 편차에게 마이너스 10, 0, 10 제곱하면 100 더하기 0 더하기 100. 요거를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분산이라고 한다. 분산.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건 원래 뭐라고 그랬어? 편차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편차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했어. 왜?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은 무조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의 평균을 구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 녀석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거야. 루트 분산. 왜냐면 우리가 제곱의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루트 분산. 잠깐만, 루트 분산. 왜 글자가 이러지? 잠깐만. 루트 분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표준 편차라고 해. 편차. 얼마야 그럼 표준 편차가? 루트 3분의 200이 되겠죠. 뭐 좀 간단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한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이런 변량이 나왔을 때 평균은 대표값이야. 대표값 중에 하나야. 대표값 여러 개 있었어요. 중학교 때 배운 대표값 중에 뭐 최빈값, 중앙값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우선 여기서 말하는 대표값은 평균만 가지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산포도라고 있어. 산포도가 뭐냐 하면 이 변량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느냐, 분포도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분포되어 있는 양을 숫자로 나타낸 거, 그걸 분산 또는 표준편차라고 얘기를 한다.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편차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편차는 변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 값이고, 이 편차들을 모두 다 더해보면 무조건 0이 나오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을 구할 수 없어서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해서 거기에 다시 루트를 씌워준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표준편차다라는 거지. 표준편차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료의 분포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점수의 평균 점수에 많이 밀집되어 있느냐, 아니면 점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으냐, 이런 것들을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기 위해서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야. 참고로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운 아이들이 많다. 평균과의 거리가 별로 없는 거지.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값, 평균, 또 산포도, 분산, 표준편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뒤에 거를 이해할 수 있고, 도수 분포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계급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급 뭐 점수 뭐 60점 이상 70점 미만 그 인원수를 도수라고 하고, 이게 5명이고, 70점 이상 80점 미만이 뭐 6명이고,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3명이고, 90점 이상 100점 미만이 뭐 1명이다. 이랬을 때 총 합은 뭐 15명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걸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계급값이라는 게 있고 상대 도수라는 게 있어. 계급값은 뭐냐 하면 65야. 이 계급의 중앙값을 계급값이라고 얘기를 해. 70에서 80 사이의 계급값은 75가 되겠고, 85, 95 이렇게 되고, 상대 도수는 15 전체분의 그 계급의 도수 15분의 5, 15분의 6, 15분의 3, 15분의 1이 되고, 상대 도수의 합은 무조건 1이 된다. 이걸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하고, 이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평균은 60하고 70 사이가 5명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5라고 하지 않고, 이거 계급의 어떤 정확하게 몇 점인 5명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계급값과 도수를 곱해주지. 이렇게 계급값과 도수를 곱해줘서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 15명으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 되고, 자, 근데 평균하고 계급값 사이의 차이가 편차라고 하고, 그거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또 분산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5 곱하기 65, 그다음에 6점짜리 6 곱하기 75, 그 다음에 3명짜리가 85점짜리가 3명이지. 네, 1 곱하기 95. 이거 전체를 15로 나눈 게 평균이야. 계급값하고 도수를 곱해서 전체 인원수로 나눈 건데, 사실 이거는 뭐랑 똑같냐 하면 도수하고 상대 도수를 곱해줘. 그냥 5 곱하기 15분의 도수하고 곱하는 게 아니고 계급값하고 상대 도수를 그냥 곱해주는 거지. 얘네들이 곱하는 거야. 자, 얘네들이 곱해서 더해보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65 곱하기 15분의 5 더하기 75 곱하기 15분의 6 더하기 85 곱하기 15분의 3 더하기 95 곱하기 15분의 1, 이렇게 해도 평균이 나온다는 거야. 자, 지금 요거는 말이야, 얘랑 얘랑 사실 분배한 거 똑같은 얘기야.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거, 또 이산확률 분포를 배울 텐데, 그거는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사실 요 도수 분포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나올 확률이 15분의 5고 이 녀석이 나올 확률이 15분의 6이야. 다시 얘기하면 65점이 나올 확률이 15분의 5고 75점이 나올 확률은 15분의 6, 85점이 나올 확률은 15분의 3, 95점이 나올 확률은 15분의 1. 이렇게 이거를 이제 확률 분포표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이 확률 분포표에서 어떤 평균을 구하고 싶다. 이 확률 분포표에 대한 확률값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 계급값들의 평균이겠지.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이 자료의 값 별량에다가 확률을 각각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도 이거 두 개만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야. 자, 우리가 예전에 평균을 구할 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도수 분포표를 배울 때 평균을 구하려면 계급값과 상대도수만 곱하면 그냥 평균이 나온다고 배웠어.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 원리를 알고선 한 학생들도 있지만 그냥 모르고 외운 학생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지금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료의 분포 상태를 배우는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봤어. 이 내용은 잠깐 캡처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는지, 선생님이 왜 했는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확률 분포 중에서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교재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어이구, 미안. 내가 다른 걸 강의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이게 아닙니다. 이거지. 자, 확률 질량 함수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처음에 개념 1로 확률 질량 함수. 말이 어렵죠.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뭐 3개 던졌어. 그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 사실 주사위 한 개 던질 때마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원래 2분의 1이잖아. 하나 던질 때. 그런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게 짝수가 3개를 던졌으면 짝수가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짝수가 나올 사건. 짝수가 나올 사건. 짝수가 나올 사건을 확률수 사건의 횟수라고 할까? 짝수가 나올 사건의 횟수. 요걸 x라고 놓는다면 x가 나올 숫자는 0, 1, 2, 3밖에 없잖아. 자, 그랬을 때 이 x를 바로 확률 변수라고 하고 x가 0일 때의 확률이 얼마인지, x가 1일 때의 확률이 얼마인지, 2일 때의 확률이 얼마인지, 3일 때의 확률이 얼마인지 그거를 확률 분포로 나타낼 거야. 이 확률 값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요 0, 1, 2, 3 이런 것들을 바로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잘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거는 함수랑 비슷해. 어떤 함수가 있는데 x가 0일 때의 확률이 얼마냐, x가 1일 때의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함수에서 우리 정의역 x의 값을 변수라고 하지. 또 치역은 요 확률 값인데 이것도 사실은 변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요 x의 값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 x의 값들이 사실은 0, 1, 2, 3이면 0하고 1 사이의 수직선상에서 0하고 1 사이, 2 사이 이거 어떻게 돼? 딱딱 끊어져 있죠?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0, 0.001, 0.00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이렇게 연속된 값이 아니고 하나 떨어져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산이라고 얘기를 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속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이산이라고 하는데, 이 확률 값이 전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울 건데 오늘은 이산 확률 변수만 이야기한다고 했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이 어떤 횟수가 x 변수를 x라고 놨을 때 그 x의 값에 따라서 확률 값이 달라지는 그 x 값을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때 이 함수 x가 0일 때 확률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함수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면 3번 던져서 한 번도 안 나올 거야. 짝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오고 홀수의 눈이 3번 나온다.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 이거의 값을 계산한 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할게. 확률 변수가 x라고 그랬으니까 x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 x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하려면 3번 중에서 R번이 나오고 2분의 1이 R번 또 홀수의 눈 2분의 1이 3-R번 이렇게 나오는 녀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 조금 처음에는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 우리가 일단 이산확률 변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x가 이 값들을 가질 확률을 각각 pi라고 하자. 그러니까 x1이 나올 확률이 p1이고 x2가 나올 확률이 p2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확률값이 나오는 함수잖아. 그랬을 때 이 px가 xi일 확률로 나타나는 요 식의 관계를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의 대응 관계식 또 표 또는 그래프로 나설 수 있고 이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의 대응 관계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어. 아니면 뭐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나중에 그래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자,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를 한번 읽어볼게.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어떤 시행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사위를 3번 던졌어.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각 원소라는 것은 주사위가 한 번 나올 확률, 짝수가 한 번 나올 거, 2번 나올 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실수로, 그렇지? x의 값을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라고 봤을 때 하나도 안 나올 거 실수잖아. 한 번 나올 거, 2번 나올 거, 3번 나올 거 이런 것들을 바로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실수로 대응시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실수로 대응시킨 요 녀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에 있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x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 얘기야. 만약에 유한계가 아니고 0부터 1까지의 모든 숫자가 확률 변수가 됐다라는 것은 이산 확률 변수가 될 수가 없고 나중에 배울 연속 함수 변수라 이거지. 이산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x가 x일 확률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이야기야. 조금 개념이 어렵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x가 xi일 확률이 pi다. 이거 표로 나타내면 이런 거야. x가 나올 변수가 뭐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때 확률이 각각 p1, p2, p3, p4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각각의 확률 값들은 당연히 확률이니까 0하고 1 사이가 될 것이고 자, 그다음 이걸 다 더하면 이 총합은 무조건 1이 될 것이다 이거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지? 앞서 내가 설명했을 때 상대 도수 표하고 아주 비슷해. 그렇죠? 다 더하면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xi부터 xj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런 거야. 만약에 x가 x2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p2라고 쓰면 되고 x가 x1부터 뭐 x3까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x1보다 크거나 같고 x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xi부터 xj까지의 확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pi부터 pj까지 하나씩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개념 체크 한번 해볼게. 파란 구슬 5개와 빨간 구슬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파란 구슬이 5개 있대. 그래볼까? 하나, 둘, 셋. 파란 구슬 맞나? 파란 구슬 5개. 그 다음에 빨간 구슬이 2개가 들어있어. 빨간 구슬 하나, 2개가 들어있어. 여기서 3개의
구수를 동시에 꺼낼 때 그랬어. 여기서 세 개를 꺼낸대. 여기서 세 개를 꺼낸대. 세 개를 꺼내면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뭐 파란 거만 세 개 나올 수 있고, 파란 거 두 개랑 파란 거 하나, 그 다음에 빨간 게 하나, 빨간 거 두 개, 빨간 거 세 개. 색깔이 잘 안 보이나? 여기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구나. 다시 빨간 게 하나, 빨간 게 두 개, 빨간 게 세 개. 반대로 파란 건 어떻게 돼? 파란 거 세 개, 파란 거 두 개, 파란 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세 개를 뽑으면 이런 경우에 나올 것 같은데, 빨간 공이 두 개밖에 없구나. 그럼 빨간 공이 세 개 나올 경우는 없겠네. 이거 빼버릴게. 그렇지? 자, 그렇다면 파란 구슬의 개수, 빨간 구슬의 개수. 빨간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빨간 게 아무것도 없죠? 0이고, 여기 x는 얼마야? 빨간 게 하나 있지. 여기 x는 빨간 게 두 개가 있겠지. 자, 이런 걸 바로 확률 변수, 특히 이 녀석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고, x를 뭐로 정의하느냐,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아니면 문제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확률 변수 x로 쓰겠다라고 정의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문제에서 빨간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세 개 뽑았는데 빨간 구슬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모두 0하고 1하고 2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되어 있는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이게 뭐냐 하면, 확률 변수 x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를 x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x가 가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0하고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확률 2a 제곱이고, x가 0일 때 확률이 2분의 a, 1일 때 확률도 2분의 2야. 그런데 이거 3개 더하면 1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뭐야? a 값은 2a 제곱과 2분의 a와 2분의 a를 더하면 1이 된다. 그래서 2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0이 되고, 여기서 인수분해 할게요. 2, 1, 1,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따라서 2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이 0이니까 a가 2분의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인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음수가 되잖아. 일단 확률값은 2분의 a, 2a 제곱이나 2분의 a는 전부 다 0하고 1 사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지금 2가 돼버리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이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a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다음 거. 개념 2번 확률 분포와 확률 이렇게 되어 있어.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찾고, 확률 변수 x가 가질 확률을 구하여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낸다. 말이 좀 어렵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확률 분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이걸 찾아내고, 그다음에 확률 변수 x가 각값을 가질, 요 값들을 가질 확률을 요걸 찾아내라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고 활용을 하면 되겠다. x가 2일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2분의 1이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거 두 개죠?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6분의 1 더하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 또는 순열 조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앞에 확률 통계 앞단원에 경우의 수 확률을 배웠던 걸 가지고 그대로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률 분포와 확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각면에 111, 2, 3이 적혀 있는 주사 위에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x가 나올 건 뭐냐 이거야. 주사 위에 1하고 2하고 3밖에 안 적혀 있잖아.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하고 2, 3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나올 수, 확률 변수 x가 뭐야?
확률 변수 x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x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눈은 1이나 2나 3이 나올 수 있겠지. 4는 나올 수 없잖아. 0도 나올 수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고 합은 무조건 1이 나와야 되겠다. 확률을 구해볼 거야. 그런데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총 6개 중에 3개잖아. 6분의 3이야.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야. 두 개밖에 없죠.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겠지. 더하면 1 된대. 가끔 뭐 이런 거 구하기 싫으면 복잡한 거에서는 얘네 두 개만 구해놓고 1에서 요거 두 개를 빼서 3 요거 구해주면 되겠다. 약분은 하면 이건 2분의 1이고 이건 3분의 1이겠죠. 자, 표로 나타내시오. 여기 표야. 약분을 해서 써도 되고 그냥 써도 됩니다. 보통 약분을 하지만 뭐 계산하기 편할 때는 요걸 약분하지 않고 그냥 쓰기도 합니다. 1번 답이 요거야. 2번 x가 1일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이건 뭐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일 확률이니까 결국 뭐야? x가 2일 확률이겠지. x가 2일 확률. x가 2일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선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 자, 우선 그냥 뭐 여기 적혀 있는 이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은 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줄게. 사실 어렵지 않아 하는 방법이.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 이게 도수라고 생각하고 이게 상대 도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해?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면 그냥 평균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앞으로 2x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걸 x의 대표값이라고도 얘기해. 대표값. 또는 평균 m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이거 다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뭐 기대값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2x 또는 m 이렇게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1이랑 12분의 5 곱하고 2랑 4분의 1을 곱하고 3이랑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그냥 평균이야.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했던 거? 자, 그거 한번 찾아볼까? 어딨나? 여기 있다. 그렇지? 여기에서 보면 도수 분포표에서 상대 도수랑 계급값을 서로 곱해서 더하면 그냥 그 자체에서 평균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런 거랑 같은 원리야. 그래서 여기도 확률 변수랑 확률값을 각각 곱해서 더하면 바로 평균이 나온다는 거지. 해볼까? 통분 바로 할게. 4분의 2지만 3을 곱해서 12분의 6 12분의 12 따라서 12분의 10이라고 12 더하니까 23 요게 평균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우리가 VX라고 해. 분산 요걸 X의 분산이라고 그래.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평균이 12분의 13이 나왔으니까 1에서 12분의 13을 뺀 거 이게 바로 편차야. 편차를 제곱해. 또 2에서 12분의 13을 빼 제곱. 자, 그 다음에 3에서 12분의 13을 빼 제곱. 이게 편차들의 제곱이고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에다가 각각 확률값 이것도 평균이니까 평균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굉장히 어렵죠?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 1번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분산을 구하는 것은 이거 너무 복잡해서 이걸 정리하다 보면 사실 이거랑 똑같아져. 어떻게 똑같아지냐면 분산은 잘 봐봐. 굉장히 복잡한 거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 x가 1, 2, 3이었으니까 x제곱은 1, 4, 9야. 그럼 제곱의 평균은 x의 제곱에다 확률을 각각 곱하는 거지.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은 1 곱하기 12분의 5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3의 제곱 9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더하면 이게 제곱의 평균이 돼. 그럼 12분의 5 더하기 12 더하기 자, 여기다가 4를 곱했으니까 36. 아우, 계산이 엄청 복잡하네. 그지? 48에다가 53. 여기 제곱의 평균이 나왔지? 그럼 제곱의 평균에서 뭘 뺀다고 그랬지?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그랬지? VX는, 분사는, VX라고 하는데, 분사는 제곱의 평균 12분의 53에서 평균의 제곱. 아까 평균 얼마였어? 12분의 23이었잖아. 요게 평균이었지. 요거의 제곱을. 그래서 12분의 23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다. 너무 계산이 복잡하죠? 12분의 23 맞나? 우리? 어째 계산이 맞았겠죠? 요거 지금 통분하면 144로 통분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53에다가 12 곱하고, 그치? 그 다음에 23에다 12를 곱해서 23의 제곱을 해서 빼주면 그게 바로 분산이 되는 겁니다. 얼마 계산해 볼까? 2, 3은 6, 2, 50, 그 다음에 53. 그래서 636. 23의 제곱 외우고 있습니까? 3, 3은 9, 2, 3은 6. 이거는 46. 그래서 529. 따라서 분산은 144분의 636에서 529를 빼면 얼마야? 16에서 9 빼면 7이고 107. 자, 요게 분산이 되는 거야. 분산. 자, 우리 지금 뭐 구했냐면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나온 상태에서 평균을 구했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했어.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있는데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시그마 x라고 해. 이걸 표준 편차라고 하고 이거는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 루트 144분의 107. 여기 분산 표준 편차입니다. 뭐 12분의 루트 107 이렇게만 적어도 되겠지. 계산이 너무 복잡하네. 이거 답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걸 표준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이게 지금 통계. 자, 여기 보이지? 12분의 23, 12분의 53, 144분의 107 맞는 것 같아. 계산이 너무 복잡하죠? 여기서는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자, 보세요. 2x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고 분산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가 평균이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거대로 답을 써주면 되겠다. 엄청 복잡하게 나왔지? 얼마 나왔어? 이게 12분의 23이 나왔고 x제곱의 평균은 12분의 53이 나왔죠. 여기 12분의 53이 나와서 분산은 144분의 107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계산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뭐 이런 정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풀이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줬으니까 실제로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대값 평균 x의 평균 2x라고 나오는데 얘는 x1, p1, x2, p2. 그러니까 각각을 서로 도수랑 확률값, 이제 확률 변수랑 확률 서로 곱해서 더하면 된다는 얘기고 vx는 원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 편차의 제곱을 평균을 구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이 방법보다 이 방법은 훨씬 더 복잡해. 그래서 1번 방법으로 안 하고 이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고 이 분산을 루트를 씌운 것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해되시죠? 네, 조금 계산이 복잡했지만 다음 잠깐 볼까 여기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예제 문제 뭐 한두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는 게 너무 많지. 요거 했고
유형 3번, 유형 4번 두 개 남았네. 유형 3번. 여기서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 지금 표를 만들어 볼까? 표를 만들어 보면 x가 1, 2, 3, 4, 5. 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는데 x가 1, 2, 3, 4, 5니까 확률 변수는 이렇게 되고, 확률은 요게 15분의 1, 15분의 2, x가 2면 15분의 2, x가 3이면 15분의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각각 곱해서 더하면 되지. 그래서 1 곱하기 15분의 1, 2 곱하기 15분의 2, 3 곱하기 15분의 3, 4 곱하기 15분의 4, 5 곱하기 15분의 5. 따라서 15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죠.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자, 그래서 15분의, 자, 계산 이렇게 할까? 요거랑 요거 더하면 10이고 요거 두 개 더하면 20이니까 30에 55. 맞아요? 3분의 11 평균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해볼게. 제곱 평균. 자, 제곱의 평균은 여기에 제곱해. 1의 제곱 곱하기 15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15분의 2, 그 다음에 5의 제곱 곱하기 15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제곱의 평균인데, 와,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겠다.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니까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27, 4의 세제곱 64, 5의 세제곱 125야. 이걸 어떻게 더할까요? 15분의, 자, 얘도 좀 해볼까? 요거 두 개, 8, 7.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35고, 여기다 35를 더하면 160. 그러면 224, 225, 15분의 225가 되겠죠. 이거는 뭐야? 15가 되겠네, 그냥. 15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vx는 어떻게 구합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방금 구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 그랬지. 평균의 제곱을 빼. 따라서 15에서 평균의 제곱 9분의 121. 그렇지? 헷갈려요? 3분의 11의 제곱을 빼면 되겠다. 그럼 15에서 9분의 121을 빼면 되는 거고, 9로 통분하면 15에다 9 곱하면 얼마야? 9, 45, 9, 1은 9, 135 빼기 121이니까 9분의 14. 이게 분산이 되고, 시그마 x는 표준 편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루트를 씌워주면 3분의 루트 14. 이렇게 답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계산 굉장히 빨리 했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할 수 있으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자, 유형 4번, 유형 3번 문제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15분의 x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야. 당첨 복권 2장이 포함된 10장의 복권이래. 당첨이 2개고 당첨이 안 되는 꽝이 7개가 8개가 있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3장의 복권을 동시에 뽑을 때 당첨 복권의 장수를 x라고 하자. 당첨 복권이 3장을 뽑았으니까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 왜냐면 3개 나올 수도 없잖아. 당첨 복권은 총 2개밖에 없으니까. 3개를 뽑았어. 이렇게 하면 2개고, 이렇게 뽑혔으면 1개고, 이렇게 뽑혔으면 하나도 없는 거겠죠. 자, 이때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꽝만 3개 뽑아야 되니까 8개 중에 3개 뽑은 거고, 이건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당첨 제비 2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꽝 제비 8개 중에 2개. 자, 여기는 10개 중에 3개 뽑는데 당첨 제비 8개 중에 당첨 제비 2개 중에 2개, 꽝 제비 8개 중에 1개. 이걸 계산해서 이 확률 분포표를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 주는 거야. 자, 너무 복잡할까요? 계산해 볼게. 0, 1, 2. 자, 합이 1입니다. 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 보이고 뭐가 제일 쉬워 보이니? 일단 요거 먼저 해볼까? 이거 계산이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19, 8을 3, 2, 1로 나누고, 얘는 8, 7, 6을 3, 2, 1로 나눴는데 3, 2, 1, 3, 2, 1 약분되고 8도 없어지고,
자, 그럼 6하고 9가 3으로 약분하면 여기 2가 되고 여기 3이 남고, 또 약분하면 5가 남고 여기 1이니까 결국 15분의 7이 남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볼까? 요거 어떻게 될까요? 10, 9, 8, 3, 2, 1이고 얘는 요건 1이고 요건 8이잖아. 그치? 자, 그럼 3, 2, 1 이렇게 할까? 8하고 8 약분시키고 3 약분하면 여기 3이 되고 요거 약분하면 5니까 15분의 1. 내가 왜 두 개만 했어? 이거 3개 더해서 1 나와야 되잖아. 2개 더하면 15분의 8이니까 15분의 얼마야? 15분의 8이니까 15분의 7 이렇게 하면 다 더하면 15분의 15가 나오겠지.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다 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 어떻게 구할까? 2x 구할 수 있겠지? 0 곱하기 15분의 7 안 해도 되잖아. 그지? 써줄까? 0 곱하기 15분의 7 안 써도 돼. 그 다음 1 곱하기 15분의 7 더하기 2 곱하기 15분의 1. 그러면 15분의 7 더하기 2 9. 그래서 5분의 3이 평균이 나오겠고요. 분사는 제곱 0의 제곱 안 쓸게. 1의 제곱 곱하기 15분의 7. 분산이 아니지. 이게 뭐야? x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x제곱의 평균. 그래서 0의 제곱 안 쓸 거야. 1의 제곱 곱하기 15분의 7. 2의 제곱 곱하기 15분의 1. 그러면 15분의 7 더하기 4. 11이 되겠죠.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까? 제곱의 평균 15분의 11에서 평균의 제곱 25분의 9를 빼면 되겠죠. 자, 이거 얼마로 통분할까? 75로 통분이 가능한가? 75. 여기에는 5를 곱했지. 5를 곱하면 55. 빼기. 여긴 3을 곱했지? 27. 그럼 75분의 55에서 27 빼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돼. 8, 28인가? 이게 지금 분산이 되고, 이거 약분이 되기, 안 되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75분의 28이 되겠다. 이게 됩니까? 이것도 답 좀 한번 확인해 볼까? 유형 4번. 4번 75분의 28 맞죠? 5분의 3 75분의 28 맞습니다. 5분의 3도 맞았고 75분의 28도 맞았고, 요거는 루트 75분의 28인데 뭐 유리화까지 해서 하면 5 루트 5분의 2 루트 7 뭐 이렇게 계산해서 답은 뭐 25분의 2 루트 35 뭐 이렇게 해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뭐 계산만 잘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죠, 계산이. 근데 뭐 봐봐, 갈수록 계산이 좀 간단해지고 있어. 이걸 생각하지 않고 계산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디서 끊을지 모르다가 지금 여기서 끊었어요. 다음번 내용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